자, 오늘은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. 보육원에서 이제 막 나온 청년, 어떻게 고용하고 또 어떻게 이끌어줘야 할까? 이게 한 사업가분의 실제 고문이었는데요. 이 질문에서 시작된 아주 특별한 멘토링 방법에 대해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바로 이 질문이에요. 모든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. 사실 그냥 한 가게 사장님의 질문처럼 보이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건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 같은 거죠. 그쵸? 자, 그럼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? 이 강연에서는요, 이런 상황을 뜨거운 감자에 비유하더라고요. 왜 뜨거운 감자 손에 쥐면 어쩔 줄 모르잖아요. 이 청년들을 대하는 사회의 시선이 딱 그렇다는 거예요. 제대로 된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막막하고 그래서 난감해 한다는 거죠.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파트에서는요, 이 질문이 도대체 어떻게 나오게 된 건지, 그리고 이 해법을 제시하는 분이 이 주제와 어떤 특별한 인연이 있는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분이 제시하는 해법에 왜 이렇게 힘이 실리냐면요. 바로 본인의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. 나도 보육원 출신이다. 초등학교 졸업하고 도망쳐 나와서 내 힘으로 살았다.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. 그러니까 이건 그냥 이론이 아닌 거예요. 누구보다 그 청년들의 마음을 잘 아는 거죠. 자,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해 하실 부분이죠.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걸까? 이분이 제시하는 아주 현실적인 10개월 채용 전략, 지금부터 공개합니다. 핵심은 간단합니다. 딱 두 단계로 접근하는 거예요. 먼저 3개월 동안 서로를 알아보는 시험 기간을 갖고요. 괜찮다 싶으면 그 다음에 7개월 계약을 연장하는 거죠. 처음부터 덜컥 계약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정말 잘 맞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. 이 3개월이 왜 중요하냐면요. 일종의 궁합을 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고용주와 직원이 서로 성격은 맞는지, 또 앞으로 가려는 방향은 같은지, 이런 걸 확인하는 거죠. 서로에게 큰 부담 주지 않으면서, 아, 이 사람과 오래 같이 갈 수 있겠다 하는 확신을 얻는 아주 중요한 시간인 셈입니다. 그리고 이게 정말 현실적인 조언인 이유가 있어요. 아시겠지만 한번 정식 계약을 맺으면 사실 내보내기가 정말 어렵잖아요. 그런데 처음부터 우리 3개월 먼저 보고 그 다음에 7개월 계약하자. 이렇게 서로 합의를 하면 나중에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그런 복잡한 노동법 문제를 피해갈 수 있다는 거죠. 양쪽 모두에게 훨씬 유연하고 합리적인 방법인 셈입니다. 자, 채용 방법은 이제 알겠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아요? 단순히 직원을 뽑는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서 고용주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, 즉 사장, 그 이상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. 과연 그 깊은 책임감이란 뭘까요? 이분의 생각은 이렇습니다. 이건 그냥 사장과 직원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. 사회가 의지할 곳 없는 청년 한 명을 나에게 보냈다는 건 나에게 그 아이를 잘 이끌어 주라는 특별한 임무, 어떤 사회적인 의무를 준 것과 같다는 거죠. 정말 무게감 있는 생각이죠? 그래서 고용주는 한 가지 모습만으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. 때로는 부모처럼 든든하게, 때로는 형이나 누나처럼 친근하게, 또 어떨 땐 친구처럼 편안하게 다가가야 한다는 거죠. 결국 이 모든 역할을 아우르는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주라는 겁니다. 이 말이 정말 핵심을 꿰뚫는 것 같아요.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이 사람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. 와, 정말 무서운 책임감 아닌가요? 내가 하는 말 한마디, 행동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뜻이니까요. 이건 단순히 일을 가르치는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이야기입니다. 자, 이렇게까지 마음을 쏟는다면 과연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까요? 이제부터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이 청년들 안에 숨겨진 엄청난 잠재력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이 표를 한번 보세요. 관점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 모든 게 달라집니다. 사회는 흔히 이들을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죠. 하지만 이분은 아니다. 이 아이들은 원래 독립적이다 라고 봐요. 예측 불가능한 위험이라고요? 아니죠. 온갖 고난으로 이미 단련된 아이들이라는 겁니다. 결국 사회가 위험 요소로 보는 그 지점에서 이분은 미래의 위대한 인재를 발견하는 겁니다. 힘든 과거가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.
그리고 그 잠재력이 폭발했을 때 이런 결과로 이어진다고 말합니다. 따뜻하고 바르게만 이끌어준다면 이 아이들은 목숨까지 바칠 의리가 있는 아이들로 변한다. 정말 강력한 말이죠? 제대로 된 사랑과 가르침을 받으면 그 은혜를 몇 배로 갚을 수 있는 엄청난 에너지를 가진 아이들이라는 믿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볼까요? 이 모든 게 과연 한 명의 사장님이 짊어져야 할 몫일까요? 아닙니다. 이건 우리 공동체 전체의 책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메시지는 아주 명확해요. 이건 한 사람의 선행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. 우리 사회, 즉 공동체가 왜 존재하느냐, 바로 이럴 때 힘을 합치라고 있는 거라는 거죠. 그리고 만약 우리가 이걸 외면하면 어떻게 될까요? 이분의 마지막 경고는 아주 서늘합니다. 우리가 그들을 외면해서 그들이 어려워지면 그 피해는 전부 우리에게 돌아온다. 결국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죠. 한 부분을 못 본 척하면 그 상처가 결국 전체로 번진다는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. 자,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은 이 질문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과연 고난은 그저 약점일까요? 아니면 아무도 갖지 못한 숨겨진 강점일까요? 한 사람의 아픔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습까지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.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지점인 것 같습니다.